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만병의 근원이 돼서 그야말로 번아웃되고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잡는 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산후라 하면 스트레스에 엄청 시달리죠. 저 자신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또 이런저렇게 몸에 문제가 생겨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한 2달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병원에 2번씩이나 입원을 하면서 영양제를 맞고 또 정신과 상담을 하고 막 이래 가면서 이제 드디어 지난주부터 치료를 안 해도 된다 해서 이제 헤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먹지도 않던 여러 가지 영양제도 챙겨 먹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제 소식을 듣고 좋은 것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거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NK 타이보, 그것도 프리미엄이더라고요. NK 타이보 프리미엄. 이게 뭔가 봤더니 이 박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이제 이런 게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런 게 들어있어서 한 번에 하나씩 먹게 돼 있더라고요. 이 타이보가 뭔가 봤더니 생생정보 텔레비전에서 또 홍보가 나온 적이 있는데,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 자생하는 타이보 나무의 꽃과 줄기를 갖다가 이렇게 아마 즙을 낸 것 같은데, 이것이 스트레스 해소라던가 그다음에 당뇨라던가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예방에 좋다고 해서 제가 요즘 이것을 먹으면서 이제부터 영양제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저것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확 잡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요령을 모아봤어요. 책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저하고 이게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겁니다. 첫째는요, 원인 파악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스트레스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야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남편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없애야죠. 만약에 일 때문에, 직장의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번아웃이 된다면 그 상사와의 어떤 관계를 개선해야죠.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하는 게 첫째입니다. 나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을 줄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요. 우리가 흔히 열정적으로 일하라, 도전하라 하는데요, 일은 하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신이 일에 함몰돼 버리죠. 그런데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서 내가 쓸데없는 일까지 모두 맡아서 지금 일에 파묻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줄일 것을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일로부터 해방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죠.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중독이 다 돼버렸어요. 요즘은 젊은 세대에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전부 중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지하철 타보세요. 100명이면 100명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게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곤을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책을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수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죠. 그런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뻑하면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누가 메시지 보낸 것 없나 그거 보려고 꺼냅니다. 누가 메일 보낸 것 없나 보려고 꺼냅니다. 또 무슨 뉴스 난 것 없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SNS 누가 제 글에다가 다 댓글을 달으면은 또 댓글 이렇게 답장해 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에요? 이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에서 그 작은 자판으로 글을 보내고 쓰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짜증나는 것인지요. 사람의 신경을 돋굽니다. 그래서 제발이지, 이제요, 좀 결례스럽더라도 남의 어떤 메시지에 꼭 답장할 것이 아니면 일일이 답글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저의 SNS의 어떤 댓글에 답장을 일일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을 엄청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요,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보지 마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하루에 딱 한 번만
스마트폰을 오후 5시에 점검하고 그 외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스마트폰으로부터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정치 뉴스와 굿바이 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정치 뉴스에 흥분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대선 때문에 말이죠. 뻑하면은 뭐 정치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말이죠. 얼마나 트집을 많이 잡습니까? 한쪽에서 무슨 말 하면은 어떻게든지 비틀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쌈박질 하잖아요. 거기에 휘말리면 엄청 피곤해집니다. 정치 뉴스 아예 보지 마세요. 저는요, 이상한 게 여론조사 할 때마다 들쑥날쑥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 한 사람, 저 사람 찍기로 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정치 뉴스 보지 말고 내년 3월 달에 선거 때 그냥 정권 교체하는 쪽에 찍으면 끝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잘한 게 너무 많아서 이 정부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겠다 하면 정치 뉴스 보지 마시고 내년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정치 뉴스 보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봐가면서 속 부글부글 하지 마시고 괜히 텔레비전 향해서 욕지거리 하고 하지 마세요.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 뉴스와 결별하시라는 거. 경제 뉴스 보세요. 그래서 돈을 버셔야죠. 다섯 번째는 신체 활동을 강화하십시오.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이라고 꼭 헬스장에 가서 하실 것 없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무엇이든 간에 자기 방식대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좀 멍 때려야 되겠다고 하면은 멍 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산책이죠. 산책 나가셔서 아무 생각 없이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방 안에 있더라도요, 팔도 뻗치시고, 손도 뻗치시고, 뭐 허리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신체 활동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즐거운 수다를 떠셔야 됩니다. 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전화로라도 친한 친구, 잘 웃어주는 친구, 내 말에 동조하는 친구,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 친구, 진영이 같은 친구 만나서 말이죠. 또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깔깔대서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푸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노후에 아내와 남편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즐거워야 됩니다. 수다스러워야 됩니다. 여기서 또 티격태격하면 스트레스가 풀 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프고 난 다음에 아내하고 협상을 했어요. 여보, 우리 둘 이렇게 있는데 나는 책상에 앉아서 일하느라고 그러고 당신은 거실에 있고 하다 보니까 대화가 적어졌는데 내가 일을 확 줄일 테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도 허허 웃어 넘기고 그냥 수다를 많이 떨자.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부부간에 수다를 많이 떠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균형 있는 식사, 영양이죠. 균형 있는 식사, 영양.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해월 씨는 영양제를 26알을 먹는다고 하던가요? 26알을 먹으면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부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비타민C 하나를 먹는다고 할 때 그걸 음식으로 먹으려면 이만큼을 먹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타민C 하나를 약으로 보지 말고 이만한 음식을 압축한 음식으로 보라는 거죠. 그 말이 참 발상의 전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 필요한 거 꼭 챙겨 먹으시고 저도 이제부터 영양제 좀 제대로 챙겨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타이보뿐만 아니고 이것저것 영양제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역시 좋아야 밑바탕이 돼야 건강할 것이고 건강해야만이 정신적으로 버텨낼 수 있죠. 이 7가지를 종이에다 써서 딱 붙여놓고 컴퓨터에다가 말이죠. 놓든지 어디다가 놓고서는 늘 실천하세요. 원인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일을 줄여야 되겠구나. 디지털 디톡스, 스마트폰은 아예 꽉 닫아버려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정치 뉴스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신체 활동해야 되겠구나. 나가자. 방에 있지 말고 나가자. 그리고 즐거운 수다를 떨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특히 잠을 이루지 못한다던가 우울 불안증에 있는 분은 기다릴 것 없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정신과 하면은 이상하게 보는데요. 전혀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정신의학과 선생님, 그것도 뭐 큰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요, 동네 병원에 가서 한두 군데 다니시면서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이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코드가 맞는 의사 선생님을 정해놓고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약을 먹으시면은 금방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우리의 이 아까운 인생을 스트레스 때문에 괜히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욕지거리 하면서 사지 마시고
아주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